안녕하세요. 민노필입니다. TV 똥덩이 이제 공부에 대한 모든 것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방송이죠. 예, 이번에는 지난 일부에서 일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거는 이제 주제별로 해가지고 제가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텐데, 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먼저 광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드를 제 회사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난 일부에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 요즘 들어서 이제 좀 핫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공부 방법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말씀드렸죠. 물론 이걸 딱 보면 예 말은 이해가 가요. 내가 모른다는 것, 이거 내가 몰랐네? 그러면은 알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죠. 그거를 이제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거를 이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자 하는 의지. 호기심은 공부의 핵심입니다. 네. 실제로 호기심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 자체도 호기심만 가지고도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공부가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생각의 진행이 되는, 생각이 이제 전개가 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공부의 효과가 실제로 늘어나고 두뇌가 발달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천재들 같은 경우 자기가 천재적인 두뇌를 발휘해서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뉴턴이 뭐 중력의 개념을 정리하고, 뭐 제가 맨날 하는 게 인공위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은 사실 뉴턴이 한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걸 바탕으로 나온 게 인공위성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또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이러한 천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천재들까지 가려고 하면 호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원숭이들도 뭐 심지어는 아마 여러분들 그 뭐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 관찰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 개나 고양이도 호기심을 보여요. 그래서 호기심은 동물들이 공통, 뭐 다 모든 동물은 아니죠. 두뇌를 가진 동물들 중에서 두뇌가 조금이라도 발달한 동물들은 호기심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기심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그 사고력이 늘어나고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호기심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거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얘기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 나갈 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호기심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그 일부에서 얘기했죠. 이거는 공부를 시작하는 초보자한테는 가능할 수 있어도 실제로 공부가 진행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서 와요. 그게 뭐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요거를 이제 내리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다는 거, 이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나 이거 알아. 나 저거 알아.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르면은, 난 모르는데. 그래서 모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야, 너는 이것도 모르니? 이런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early adopter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외국 여행도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만 어느 집에서 뭐 바나나를 뭐 먹어봤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저는 바나나를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나나? 그게 뭔데? 그러면은 일단 그 먹어본 아이들 또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엄마는, 야, 너는 바나나도 모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다, 모른다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아는 것, 모르는 것. 구분을 지어서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하죠. 뭐 이제 제가 여기서 공부에 대한 얘기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두뇌 작용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아는 것 모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 자체가 내 머리는 깡통입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아는 것 모르는 것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안다 모른다를 판단을 해가면서 그걸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생겨요. 예, 의지. 이거는 생겨요. 왜? 바나나가 뭔지 모르니까 어떡하죠? 바나나? 내가 가서 그 좀 보고 배워야, 찾아봐야지. 그래서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는 사람들한테 바나나가 이런 과일이구나 알아요. 지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지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고 이러면은 공부가 가능해요. 네. 제가 공부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시작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는 해요. 공부의 시작은. 왜? 내가 모르면은 찾아봐서 내가 요번에는 공부해서 쟤를 이길 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놀랬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성적이 좀 높았어요. 중학교 가면서부터 그냥 쭉 떨어지기 시작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차이도 제가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공부를 초등학교 때 잘하는 아이들이 계속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저처럼 초등학교 때는 뭐 공부는 좀 했었는데 중학교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완전히 다이빙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초등학교 때는 안 됐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공부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제 동생이 이제 그랬죠. 지금 서울대 가서 서울대 교수하는 그 특징들을 왜 그런지 그 이유들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갈 텐데 어쨌든 오늘은 요번 이 TV 똥똥이에서는 이번 방송에서는 요 이야기만 할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불태워서 나도 따라잡고 말 거야. 나도 성적을 올리고 말 거야.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공부의 시작은 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어디서 얼핏 보니까 두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추천을 하고 무슨 이거는 제가 저기 그 프로그램이 뭐더라 JTBC의 그 뭐죠 차이나는 클래스 그거를 제가 요번 최근 편을 봤는데 저기 콜롬비아 대학 저희 사이컬러지 그러니까 심리학이죠. 네, 심리학과 이제 공부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한 이 사람이 이제 이 교수가 실제로 그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고 그 사람의 프로파일을 이제 잠깐 찾아봤는데 콜롬비아 대학 가서 이렇게 보고 리서치 했던 분야나 이런 거를 이제 잠깐 봤는데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교수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하는 이 메타인지 학습법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 돼요. 그리고 공부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그것을 이 메타인지 학습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메타인지 학습법을 연구를 아직도 계속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게 아니라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완전하게 100% 증명이 됐다? 아니에요. 아직도 증명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 학습법도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론이고 그런 것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할 확률과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가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의 만병통치약처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지금은 저도 이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들은 게 그래봐야 한 달이 될라나 알고는 있었지만 뚜렷하게 찾아볼 계기는 없어서
굳이 이제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지난 방송 그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찾아보면서 아 이게 이 수준에 와 있구나를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건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가다가 이것이 됐지만 이거를 적용하면 되지만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못 찾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모르면은 배우면 돼요. 네. 그러면 쉬워요. 근데 진짜 공부의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이건 저도 그랬어요. 저거 이해가고 내가 아는데 저걸 왜 공부해야 되지? 이거예요. 네. 자, 이게 공부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해가 가는데, 왜 공부를 하지? 이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제가 성적이 좋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저는 항상 중위권에서 왔다 갔다 중상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상위권 축엔 들지 못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선이었으니까. 네. 저도 이제 성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가 힘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뭐냐면 저거 이해 다 가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저걸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오느냐? 문제는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네, 메타인지 학습법의 인지를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찾아놓은 게 인지하는 인지 능력 뭐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 자신을 알라예요. 이거는 메타인지 학습법이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이미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그 전에 예수서부터 석가모니서부터 다 얘기했죠. 예? 네 자신에 있는 저기 뭐야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같은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두뇌는 실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과 예를 많이 드는데 사과를 단순하게 놓고 얘기를 할게요. 누가 저한테 물으면 너 사과 알아? 저는 얘기하죠. 당연히 알지. 내가 그걸 모를까? 그럼 사과가 뭐야? 이거 과일이지. 가을에 수확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해. 거기에는 후지 사과도 있고, 뭐, 엠브로시아도 있고, 오카나간에서 이렇게, 요즘, 한 달 전인가는, 오카나간 엠브로시아인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마트에. 엠브로시아 나 좋아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맞다라고 확인을 해줘요. 교육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나 교수들 모두, 교수들 모두를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줘요. 그래, 맞아. 사과는 가을에 수확을 해서 먹는 과일이야. 자,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사과에 대해서 공부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과일이라고 하는 것,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 사과 말고도 많아요. 그러면은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 주먹만한 과일,
그럼 주먹 많은 과일 또 있어요. 배도 있죠. 그러면은 사과라고 하는 게 이 설명이 사과에 대한 설명인가?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왜 그런지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 공부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2단계는요. 2단계는 공부가 실제로 공부 방법, 시작하는 방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 저희 TV 똥똥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다 알고 내용을 보면 뻔히 알고 그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서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개요였고요. 네, 다음 방송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